안녕하세요. 스마트 안녕하세요. 에듀빌더 강사 인터뷰 세 번째 안지은 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안지은 선생님의 소개와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지은입니다. 음, 저는 문학을 계속 전공을 해서, 음, 지금 강의도 역시 문학과 문화 같이 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 전반을 강의하고,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강의 네. 주제는 네, 비교문학을 전공을 해서 문학 기반으로 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문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사와 동화 텍스트를 통해서 읽는 인문학 또는 영화를 보고 와서 같이 토론하고 있는 그런 외부 강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을 기반으로 둔 다양한 강의 주제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활동도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대표님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새로운 강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안재 강사님이랑 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작년 음, 2019년 그 한 해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음, 두 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엄청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주말도 안 쉬고 새벽에 매일 퇴근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한 번쯤 그렇게 일에 몰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항상 학생이었던 터라 그 경험이 아주 소중했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처음으로 고려대학교에서 풀강을 맡게 됐어요. 한 학기 전체 제가 담당하는. 그래서 그에 대한 경험이 또 한 학기 쌓여서 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네요. 네. 주말도 없이. 네, 음. 일도 열심히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따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주말도 없이 했다면 건강은 괜찮았나요? 사실 뭐 차로도 운전하고 다니고 걸어 음, 다니고 해봤지만 작은 사건 사고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다 음, 보니까 밥때도 못 챙기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강의라는 직업, 강사라는 직업이 그 끼때를 잘 못 챙기게 되더라고요. 강의 네네, 시작 맞아요. 전에는 좀 긴장도 하고, 뭐 갑자기 볼일 보러 가면 안 되니까 잘 안 먹게 음, 되고, 강의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강의에 쏟아붓다 보니까 바로 또 이렇게 네. 뭐가 먹히지도 않을 때도 있고, 일정이 또 음, 있으면 그 일정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 음, 중간중간에 이제 끼니를 때우는 것 같은? 제대로 못 먹고? 네, 지방 맞아요. 같은 경우 가면 더 틈틈이, 심하고. 네. 틈틈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맞아요. 잘 모르다가 그게 음, 쌓이다 보면 또 한 번 아플 때 크게 아프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강의가 뭐 특강이나 1차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뭐 음, 괜찮은데 지금 안재 강사님 것처럼 한 학기가 이렇게 풀로 짜게 되면 진짜 건강 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도 큰 중요한 포인트일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이게 아파가지고 결석하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또 결례가 되니까. 맞아요. 저는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강의를 좀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대중강의도 네. 하셨겠지만, 기억에 남는 수강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대학 강의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서 해봤어요. 오프라인 대학에서랑 사이버 대학에서. 근데 두 군데, 수강생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은 20살, 21살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성인이라고 하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상이었던 것 같고, 사이버대회 같은 경우는 월등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그렇죠. 어르신 분들이 많았고, 네, 최고령이신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어, 87세셨어요. 네, 그분이 87세요? 네. 그래서 사이버로 강의도 들으시고, 과제도 음, 제출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매번, 음, 연락을 주셨던 그런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이버 맞아요. 대학이면 이게 약간 기능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네. 경성대도 다녀봤는데 그 음. 절차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도 인증하고 시험 보고 하셔야 음, 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다 그분에겐 너무 어려웠던 그런 아마 그러게요. 도전이시지 않으셨을까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87세면 네, 네, 기억에 남을만 음, 하겠네요. 네. 그래서 다른 음, 한 분 중에서는 치매를 앓으셨던 분도 계셨어요. 어, 네, 그래서 자기의 병력을 아시고 강사에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음, 자기는 배움에서 인생의 희망을 찾기 때문에 죽기 음, 직전까지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면서 과제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런 어, 사정이 있다는 거를 알아달라라는 좀 마음이 뭉클한 그런 연락도 많이 받았었고 그런 수강생분들이 마음이 더 쓰이고 기억에도 남고 음, 그렇습니다. 과제를 3-4번씩 내시기도 하시고 음, 제 개인 번호로 또 하루에 막 12번씩도 전화하시고 막 어, 이러셨 근데 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안지은 강사님은 시니어 네.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음, 지식 전달 차원에서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제가 해왔던 수업 기준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기다려드리고 했다는 지점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가 점점 많아질 네. 거라서 근데 제가 막상 음,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준 시니어인데 50대가니까 근데 아니에요. 젊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그러다 보니 모르셨죠? 네. 그거를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음, 근데 어떤 음, 분은 그런 시니어 대상의 강의가 오히려 저는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음, 계시거든요. 네. 음. 그런 부분에서는 안진 강사님은 그 후자 쪽의 강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대상이 그렇게 정해지면 수업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들끼리 토론을 시켜도 괜찮고, 백지를 하나 던져줘도 무궁무진하게 이야기나 쓰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시니어 대상이라고 하면은, 수업 접근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A의 답안을 A-로 드리고, B 답안을 음, B-로 드려서, 그 유형을 익히셔서 유사하게, 그 방향성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는 음, 편이고, 더 많이 기다려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라서, 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아마 여러 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절차를 더 네, 잘게 쪼개고 네, 기다려서 좀 천천히 진행하고 앞으로 시니어 대상 강의가 연락이 오면 안지혜 강사님을 네.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강사들마다 강의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강사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 음, 수강생들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강사 본인이 좀 만족스럽거나 이래야 또 강의에서 이렇게 기운이 업되잖아요. 이제 강의 때 네, 기운이 다운되면 수강생들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거라서, 본인 음, 만족도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안지은 강사님은 그래서 본인의 강의가 만족스러울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는 초반에는 뭔가 대단한 걸 이뤄야겠다라는 다짐보다는
대학 강의 같은 경우 15, 16주차 수업에 큰일 없이 뭐 보강 따로 할 일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내에 늦지 않고 출석을 100% 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걸 지키고 그 이상의 만족이 있으려면 아마도 강의 지식 전달의 내용 측면에서 충실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전달할 때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하나씩 정도는 학생들이 얻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나씩 들을 수 있게끔. 그게 사실 코멘트라고 들어도 괜찮지만 때로는 제게 좀 날카롭고 뾰족하게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 포함해서 하나 정도는 반응을 되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제게는 조금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스스로도 좀 아프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강의 경력이 몇 년이신지 정확히 밝혀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강의에 대한 기준과 학습자들에 대한 접근법이랑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는 성인 대상으로 한 사교육 수업도 되게 금액 조절을 잘 해서, 시간도 조절을 잘해서 틈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인문학 수업 자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고 자기가 더 사유라든지 생각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나이가 이제 먹어감에 따라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의 사교육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지점이 글쓰기와 텍스트 읽기 이게 아닐까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글쓰기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글쓰기와 정확하게 읽기 뭐 등등에 해당되는 건 한 과목의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쵸. 교량 과목이잖아요. 음, 다른 학문에서 다른 학문으로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적 언어를 익혀야 되고 과학을 배우려면 과학적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다 텍스트를 읽어 나가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내가 강의 때 학습자들, 수강생들한테 이거만 한 가지만이라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1대 다수로 일단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주체인 제가 강의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업, 같은 스크립트, 같은 교재 보게 될 텐데 그 같은 상황 안에서 각자 자기만의 것을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뭐 결국에는 크게 남지 않더라도 어떤 A 수업을 들었으면 나만의 A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하나 나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재창조해서 그 결과물을 하나씩 가지고 간다면 저는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해석하는 그런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수강생들이 조금 하나씩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항상 수업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오프 수업으로 항상 이렇게 만나서 수업하시던 교수님이나 아니면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이렇게 보이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대중화되고 뭐 보편적이 돼버리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프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면 일단 학생들과 교수자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오프라인 수업,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는 그 리액션이 크게 없어요, 사실은. 아, 온라인 강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수동적으로 계속 한 듣고만 180분 수업이다 있으니까. 하면 네, 그럼 180분 내내 말을 제가 혼자 할 때도 있고 반응을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것은 항상 비일비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또 이렇게 영상 켜놓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저 혼자 막 말하는 게 또 별반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쵸.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도 없이 카메라 감독,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분 놓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혼자 이렇게 떠드는 리액션도 없는 데서 음, 그걸 할 때, 맞아요. 아, 2시간도 힘들지만 15분짜리는 더 힘든데, 수강생도 없이 혼자 음, 떠드는 15분은, 아, 음, 이게 중간에 혼자 쉴 수도 없고, 왜냐면 오프 강의는 상호 리액션도 해가면서,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 네.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음, 이거는 온라인 상에 있는 거는 쉬면 이건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속도에 음, 쫓기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강의는 온라인 촬영을 하나 해놓으면 한 학기 또는 몇 년 그쵸. 동안까지도 계속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화면에 앞에 시계도 띄워져 있고, 음, 그 컨텐츠 팀이랑 이렇게 소통도 음, 하면서 계속 화면 보고, 그쵸, 네, 그쵸. 그런 게 조금 잘 되어 있어서 시간 조절이라든지 앞에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완급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 음, 1인 콘텐츠나 아니면 1인 사무실 가지고 계시는 강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쵸. 맞아요. 네. 저보다 훨씬 젊으신 안지은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계획 될 수도 있고,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얘기해 주셔도 음, 괜찮습니다. 네. 작년부터 사실은 저는 5년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음. 작년에 제가 딱 30이 되었는데요. 35까지만 워커홀릭이 돼보자 라는 목표를 아, 가지고, 네, 워커홀릭. 한번, 네, 일에 한번 몰두를 해보되, 외연도 넓히고, 깊이도 좀 깊게 공부해보는 게 목표고요. 공부랑 강의 주제랑 최대한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가고 깊게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항상 바쁜 일정 안에서 그 스케줄만 소화하기에도 조금 벅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해요. 뭐 음, 어느 나이대, 어느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선 뚜렷하게 주어진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을 밟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만의 시간과 어떤, 시기들을 잘 보내고 싶고, 그 과정 속에서 수강생들 분을,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음, 네, 그래서 저 또한 교수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수강생분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음. 앞으로 남은 70년 이상의 세월을, 네, 네,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계속 공부하는 자세, 뭐, 인문학자의 길, 연구자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 세 번째 강사 인터뷰 안지은 강사님과 했습니다. 스마트 에듀빌더 강사로, 활발한, 그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안녕.